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에 나왔었죠.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오늘 윤석열 선대위의 후보의 직속기구입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군요. 네, 신지혜 대표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고 2020년 총선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바 있습니다. 근래는 제3지대 연대를 추구하는 대선전환추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 선대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가입에 변해서 윤석열 후보가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예. 오늘 오전 환영식에 나온 윤석열 후보는 고마움을 밝히면서 기존 국민의힘과 다른 분들이 많이 와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정당 안에 있으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신지혜 씨도 대화를 해보면 국민의힘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입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거 구호로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구호를 생각하고 있는데 신지혜 씨도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당장 이제 눈길을 모으는 것이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반응입니다. 이준석 대표랑 신지혜 부위원장은 그동안 이 페미니즘 문제를 놓고 각종 방송 토론에서 항상 반대 측에서 네. 이렇게 토론을 했었잖아요. 또 이 주장의 결이 그 경기도 이수정 교수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김한길 위원장이 자신에게 문의를 해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지혜 전 녹색당 위원장이 우리 당에 참여해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조하겠다면 그 선의를 의심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당 방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반응을 했습니다. 새시대위는 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정체성과 크게 배치되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전격 합류한 분이죠.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을 직접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예. 자,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영입 제안을 한 겁니까? 언제 만나신 거죠? 네, 직접적인 제안은 그 김한길 대표님께서 먼저 주셨고요. 예. 윤석열 후보님과는 어제 만나뵀습니다. 아,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어제 만나셨고 그러면은 김한길 위원장과는 그 전부터 좀 교감이 있었던 거군요. 네, 사실 몇 차례 좀 제안을 받았고요. 그게 한 2주 전 정도 전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 김한길 위원장께는 한 2주 전에 제안을 받으셨던 거고 이제 네. 윤석열 후보를 만나신 건 어제군요. 네, 제가 꼭 만나서 약속을 좀 받고 싶다.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시고 정권 교체에 이어서 새 시대를 좀 여시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 네. 협업을 좀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꼭 만나뵙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그 약속을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초심을 변치 않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그냥 새시대 그 단어 하나입니까? 초심? 네, 사실 정치를 바꾸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정권을 교체해서 민주당이 해내지 못했었던 정치 개혁, 사회 개혁 같은 것들을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 초심을 변치 않고 약속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이행을 하시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방향과 우리 신지혜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활동과는 뭐랄까요? 완벽하게 좀 결이 좀 다른 느낌이어서요. 처음에 제안 받으시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저도 생각하지 않았고 몇 차례 거절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대선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정당 간 두 후보가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예. 민주당은 지난 조국, 윤미향,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까지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보로서 지켜야 될 가치들을
배신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 위법과 편법을 계속 저지르는 세력들이 정권을 연장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님께서 본인의 초심을 변치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또 힘을 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김상현 소장과 김경진 전 의원께서도 함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어쨌거나 이 진보 진영에서 함께 일해왔던 분들, 특히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맡아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오늘 다른 말씀의 성명을 발표를 하셨는데 사전에 상의들이 좀 되신 건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제 모두를 다 설득시킬 수는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걸어왔었던 길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원회 자체가 국민의힘에 입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정치 판도를 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쉽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시는 것은 저는 어느 페미니스트라는 게 꼭 진보 보수를 나뉘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이제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라는 이 조직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국민의힘의 여성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결의를 하신다라면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내부의 논의가 되셨냐는 거죠. 조직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결정했고 저 개인이 사퇴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단체에 사퇴를 하고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저는 늘 조직이 함께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의견을 내야 그것이 항상 옳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 각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저 또한 어떤 자리나 그 이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입당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 판단이다라는 말씀. 네. 자, 김경진 의원님. 지금 윤석열 후보 만나 보니까 대단한 매력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언론 기사에 실린 걸 봤는데 윤석열 네. 후보의 매력이 어떤 점이라고 느끼셨어요? 매력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그냥 뭐랄까요? 정확한 표현은 조폭 같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처음엔 조폭 같이 너무 생각했는데 낮은 조폭 같지는 않았다. 네. 예. 네, 제가 사실 한번 논평을 썼었습니다. 지금 이 대선이 양아치와 조폭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선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 뵈니까 조폭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덩치만 보고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이나 어떤 제스처만 보고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었고 제가 여성 문제나 안전 그다음에 인권 이런 문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께서 검사로 일하셨던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잘못됐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사뭇 하게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진보 진영에서 비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네. 위원장님께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우리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대변인도 하셨고요. 네. 3지대 지지 운동도 펼치셨어요. 그런데 제1야당을 선택하신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제3지대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 제 예.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선 날짜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3월 9일에 우리는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현실적인 후보 중에 대통령 후보가 나올 거예요. 저 또한 이분법적 구조로 사고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 자체가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선택지 중에 그나마 나은 선택지가 무엇이며 제가 조금 더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들어와서 힘을 싣는 것이 그나마 지금 있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3지대 지지 운동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제3지대 지지 운동은 이번 대선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여기 대변인까지 하셨으면 사실은 이번 대선을 제3지대에서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대변인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랑 지금 마음 바꾸신 것이랑 연결이 잘 안 돼 갖고요. 지금의 제3지대가 실패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까지 모두 다이지만 민주당이 특히나 더 위성정당 사태로 180석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민의 그대로의 국회를 방영하고 정치를 권력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나비 효과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제3지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왜 제3의 후보들이 더 도움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동안 양당이 벌여왔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예,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으셨으니까요. 네. 예, 답변 듣고 네. 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3월 9일까지 완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선거가 계속 있고 그 꿈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알겠습니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근데 이제 삼지대한 꿈 버리지 않으셨고 국민의 입당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신재 위원장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네. 제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건 삼지대에 계속 남으시겠다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그러면 그 페미니스트인 대표님 이미지만 국민의힘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를 생각하면 그 이미지를 모두 다 지키고 싶고, 예.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후보도 한번 뵙고 나니까 정책이나, 아니면 방향성의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열려 있고 더 다른 이야기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서 저는 오히려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재직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여성 폭력을 방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걸 더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짠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예. 오히려 저는 더 건전한 토론, 건강한 토론을 이어가면 건강한 보수로서 지금 여성, 남성, 청년, 노인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대중정당으로 훨씬 더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준석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제 생각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좀 표명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과의 소통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제가 우선 이준석 대표님부터 만나뵐 생각이고요. 예. 한번 밥 한 끼를 제가 한번 대접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께서 먼저 하신다. 근데 이 정의당에서 또 계속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 네. 페미니스트 정치의 상징성이 있으신 분인데 이 안티페미니즘 정당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 여성 시민들의 배신감 안타깝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99%가 달라도 1%가 같으면 함께할 수 있다. 저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안티페미니스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았죠.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실망하신 거 딱 한 질문만 드릴게요. 위법과 편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요즘 김건희 씨 관련 문제 관련해서 또 이력과 허위 경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역시 위법과 편법,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저 사실관계와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과 사과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지난 사과 기자회견 때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외부에 본인께서 잣대를 계속 댔던 것처럼 아내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걸 앞으로 행보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충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과는 계속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지혜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 토론 잠깐만 해보죠. 자, 신지혜 부위원장의 합류, 윤석열 후보 지지 어떻게 보셨는지 김성희 소장님부터. 저는 지금 인터뷰하다 약간 이제 좀 황당해졌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은 이분을 보기 전에 덩치가 커서 조폭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나보니 희망을 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도통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3지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대선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변인 하신 분인데,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때문에 제3지대가 안 만들어져서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기간에 대선 전환을 추진하시려고 했던 분이 대선 기간 중에 갑자기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분이 지금 진보 정치를 대표해서 서울시장까지 녹색당에 나왔다라고 하면 녹색당은 무슨 판단을 하셨던 건지가 좀 어이없네요. 예,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신지혜 지금 수석 부위원장. 네, 수석 부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 일단 윤석열 후보를 만나봤더니 예. 생각도 열려 있고 끼어 있고 의외로 많은 폭이 넓은 사고의 영역의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라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불가능했다고 하는 과거의 본인의 생각은 기성관념이었고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현재 소속돼 있는 단체들에 있어서는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예. 사람의 생각을 하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3의 정치 세력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네. 어쨌든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제3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확률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민주당 정부,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씨라든지 여러 여성 문제에 있어서 이게 폭력적인 모습들 또 불법 범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민주당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 점과 관련해서 징벌과 응징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자세를 가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3지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 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당장은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신지혜 부위원장의 판단인 것 같고요. 저로서는 쏙쏙 귀에 이해가 되는 정권 교체의 방점이 있다. 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좋은데요. 네. 3지대에서 대선을 치르겠다고 했던 대변인이 3지대에서 대선 기간에 뛰쳐나온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네. 뭐 어떤 판단을 하셨던 건 본인 정치적 판단이지만, 그렇게 3지대를 우습게 생각하신 분이 어떻게 대변인까지 됐는지 그 선정 과정, 그러니까 그 필터링 했던 과정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슈 여기까지 짚고요. 자, 다음 리스트 짚어보죠. 자,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이제 선거 변수가 또 닥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형수와의 통화에서 욕설을 했던 과거 녹음 파일 다시 또 쟁점이 되고 있네요. 네, 이거 발단을 짚어보면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지내고 있는 송기현 의원이 이 녹음 파일의 원본이나 편집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거든요. 예. 중선관위 판단은 원본 유포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예. 국민의힘이 일단 지난 17일에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18일 부산 서면에서 친문 반이재명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외 정당이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집회 도중에 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이 녹음 파일을 틀었죠. 재생을 한 적이 예.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때 위법하다라고 밝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서영교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은
이런 행위가 재발하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배우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뉴욕대 연수 논란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안양대 교수직 지원 이력서에 뉴욕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연수했다라고 적었는데 예. 민주당이 확인한 바로는 학사 안내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수나 수료를 한 게 아니고 연수한 것이 맞고 서울대 GLA라고 하는 과정에 있는 연수다라고 글로벌 리더십 반박을 과정이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그 연수 중에 찍힌 사진이 중앙일보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2006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연수를 한 것이었고 뉴욕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 자체가 서울대 GLA 과정 안에 있는 거쳐가는 잠깐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것은 또 2006년 10월 11월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서울대 GLA 과정을 표기를 하지 않고 뉴욕대 연수만 독자적으로 표기한 게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개한 연수 수료증은 설기환이라는 명의로 돼 있어서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의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월간 조선이 이 진위 논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김건희 씨 의혹을 반박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또 원본을 제사하는 행위에 대한 선관위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된다 안 된다 이게 또 좀 엇갈리고 있네요. 자, 김상희 소장님부터.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요. 예, 뭐 이것을 틀어서 이재명 후보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야죠. 예. 국민의힘이 튼 거 아니니까. 아니, 뭐 그렇긴 한다. 예. 예, 그 좀 다른 정당이 틀었다고 예. 하시는데 여하튼 이런 식의 네거티브로 선거가 안 된다는 건 김종인 총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요.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진 아니, 의원님. 정말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게요. 이걸 튼 거는 지금 어제 부산에서 들었던 것은 친문재인 지지연합 하시는 분들이 튼 거거든요.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예. 윤석열 캠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2달 전에도 한번 이게 틀어졌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이재명 후보 그 마지막 결선 투표하는 날. 그때도 이낙연 후보 지지자가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걸 틀었을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던 걸로 들었는데 예. 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범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걸 계속해서 틀고 있지 국힘에서 이걸 틀었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요거 틀어도 되냐 안 되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게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세요. 국민의힘에서 틀라고 이거 유권 해석 의뢰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의뢰했고 의뢰받은 기관이 중앙선관위예요. 중앙선관위원이나 위원장도 대부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세요. 거기 아마 대법관도 들어 계실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만 드릴게요. 국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윤석열 후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지금 이게. 예, 굉장히 뭔가 기뻐하시네요. 아니,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김성애 소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국힘이 마치 뭐 하는 예. 것처럼 말씀하시고 제가 예. 부정확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예. 제 불찰입니다. 네. 자,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이력 논란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간 건 맞는데 이걸 이제 학력란에 썼다. 예, 뭐 이 부분인데 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의원님부터. 그냥 일단 윤석열 후보께서 잘못했어요. 이랬어요. 이 모든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예. 이게 정확히 쓴 워딩이 뭐냐면 이런 뉴욕대 무슨 프로그램 연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석사를 학력란에 쓰고 가로 열고 연수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예. 무슨 그러니까 뉴 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앤드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 이렇게 썼어요. 예, 괄호 열고 연수.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쓴 거고요. 이게 무슨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뭘 했다, 뭐 이렇게 쓴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거기 지금 설기환이라는 사람 이 증명서 그 뉴욕대 네네. 아마 같이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뉴욕대 가지도 않고 이거 쓴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 같이 갔던 동료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예. 김건희 씨 했다고 하는 서티피킷은 못 찾았는데 설기환 씨 것을 찾았다고 보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면. 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예, 김상희 소장님 10초.
학력의 GLA가 그러니까 서울대 가져가는 안 적고 뉴욕대만 적은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요. 예. 하나만 더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생 실습은 학생 실습인데요. 이거를 교사 근무로 적는 게 가짜 뉴스라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수희 평론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